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4월 15일에 그 임대차 우리 3법이라고 하는 것 중에 마지막 거래를 신고하는 우리 매매에서도 실거래 신고하듯이 이 전월세도 신고하는 법이 이제 시행된다.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 알아보고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 대전 지역 일부하고 세종 여기 호렬마을 보람동 지역이 시범 지역으로 4월 19일부터 해당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체크하시고 이제 임대차 계약하시는 분들 신고하셔야 하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토부 주택임대차 지원팀에서 4월 15일 배포한 자료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네,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6월 1일 신고 대상 절차를 규정한다.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 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여기 이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내용 같아요. 그리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대출이나 보증 상품 등의 접목도 가능할 것이다. 수도권 광역시 등 보증금, 요 금액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임대료가 30만 원 초과할 때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월 딱 30만 원까지는 보증금, 예를 들어서 500에 30 이런 것은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증금이 7천이다. 월세 없이 뭐 보증금이 1억 5천이다. 이렇게 되면 다 신고를 해야 되고 또는 보증금은 뭐 1,000이지만 월세가 60이다. 이렇게 돼도 신고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국토부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이 6월 1일부터고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만드는 제도라고 합니다. 자,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신고 의무는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이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우리 매매 계약도 한 달 이내에 해서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주택은요. 주택 임대차 보법상 주택.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아파트 뭐 다가구 다세대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제 30만 원 이상 월세를 내고 사람이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주소 이전해서 사는 모든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신고 대상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금액 아까 말씀드렸죠? 신고 관청은 시군구청이고요. 위반 시 제재가 있습니다.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할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이요. 신고 지역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전역이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뭐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울산 이런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우리 세종시 주변으로 들면 세종시 전역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뭐 대전광역시 당연히 해당되고 뭐 청주시, 뭐 천안시 이런 이제 시는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공주시 마찬가지네요.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구는 신고 지역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자, 신고 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 보증금의 최소 금액이 6천만 원인 점을 고려해서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6천만 원 초과니까 6천만 원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6천만 100원부터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월차임 역시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습니다.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됩니다. 내가 갱신을 한다. 우리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해서 갱신하게 되면 5% 이내에서 이제 올릴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도 다 신고해야 되고요. 다만 계약 금액이 변동이 없는 경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고 내용은요.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제가 나중에 계약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신고 절차 방법은요.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 신고서가 있어요. 거기다가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고 이제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것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거 들고 가서 주민센터 가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에 한 명이 가서 신고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 전입신고를 하면서 그 양식이 거의 같으니까 이제 그대로 같이 전입신고와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임차인들이 거의 하시게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요새 우리가 전입신고 같은 거 온라인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신고 의제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임대차 신고 시에 계약서를 제출하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전입신고하러 왔습니다 하고 계약서 들고 가서 하면 그 신고가 되는 거고, 임대차 신고할 때도 계약서를 우리가 제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전입신고까지 같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정 일자가 부여되는 것까지 한꺼번에 다 처리가 된다, 오히려 더 편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 직접 못하겠다 그러면은 위임장 하고, 위임장 만들면 왜 인감 뭐 증명에, 인감 도장에 막 이런 것들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직접 사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아직은 바로 시행할 것까지는 같지는 않아요. 이 과태료에 있어서는.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할 거니까 반드시 다 신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요 지금 과태료에 대한 그 기간은 일단 적응기간 1년, 22년 5월 31일까지는 적응기간으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겠지만 다 신고하라,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시범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범 운영하는 곳은 4월 19일부터 하는데요.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지금 제가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 2, 3동 해당되고요.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이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요 지금 총 5개 중에 4개가 대전하고 세종에 이제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해당될 것 같아요. 4월 19일부터 이렇게 전월세 신고 하세요. 자, 이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및 예상 편익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글이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고요. 소액, 단기, 갱신 그런 경우에도 다 확정일자가 신고제를 통해서 부여되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해서 임차인의 편익이 제고될 전망이다. 자,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일과 중의 주민센터를 가야 되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다 되니까 꼭 일과 중 아니어도 되고 거기를 꼭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서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우리 세종시나 이런 데는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죠. 네이버나 뭐나 이런 거 보면 전세 얼마 해서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그렇지 않은 지역들에게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 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남들 거 모르고 내가 너무 비싸게 들어갈까봐 아마 걱정인가봐요. 그런가요? 임대인은 임대 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주변 시세를 파악하면 공실 위험이 감소될까요? 보통 공실을 안 나게 하려면 이렇게 처음에 내보고 좀 비싸면 다 알아서들 내리시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이게 그냥 놔둬도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네, 걱정이 좀 많은 국가인 것 같습니다. 자, 향후에 신고된 계약 내용을 기존 기금 대출이나 보증 상품 등과 접목시켜서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네, 여기 이제 서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계약서, 여기 서식을 보시면 일단 임대인 정보 들어가죠. 이 계약서에 다 들어있는 정보들이에요. 임차인 정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약서 쓰신 다음에 그거 보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임대 목적물 주소 같은 거 들어갈 거고요. 계약 내용에 신규 계약인 경우에 이제 요 임대료하고 보증금, 월차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고, 이제 계약 기간이라던가 체결 날짜 들어가고요. 계약 갱신인 경우에 종전 임대료를 일단 적습니다. 왜? 계약 갱신 때 5% 이내로만 상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 갱신 했을 때 임대료, 보증금과 월차임까지 같이 쓰는 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도장 찍고 서명, 이름 적고 하시면 되고. 자, Q&A가 있었어요. 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은 일단 주거용 건물이고요.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 준주택, 고시원이나 기숙사 등
비주택, 또 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들도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이거 아까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요.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 요 부분이 있네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하여야 하나 만약에 계약서를 제출하면 거기 지금 다 있는 내용이잖아요. 신고서 작성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한 한 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은 모두 대상이다. 아까 지역은 한번 말씀드렸어요.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는지 표준 임대차 계약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뭐 문서라던가 이거 손으로 쓸 수도 있고 서로 간에 그냥 뭐 중개사 통하지 않고도 계약하실 수도 있잖아요. 통장 입금 내역 이렇게 내가 뭐 계약금 입금하고 뭐 잔금 입금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 있으면 그걸로도 어떤 입증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을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이유는 그동안 좀 적응하라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모아진 데이터의 공개 시점은 한 11월경 시범적으로 한번 공개를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되는 데이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가? 현재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임차 가구가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신고로 데이터 수집이 될 거다. 많은 양의 데이터가 수집될 거다. 자, 신고제로 계약 기간, 신규 갱신 계약 여부,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액 등을 이제 데이터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묻는 거죠. 임대차 신고제 이 추진이 나중에 임대료를 규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어요.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 해도 그렇다라고 대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한 임대차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 정보로 활용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할 것이라고 우리는 모두 추측하고 있지만 답변에는 그런 계획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볼 일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어제 발표났던 그 입법 예고 내용 알아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이제는 그렇게 신고하시면 된다. 특별히 뭐 어려운 절차나 과정은 없다. 우리가 뭐 신고 평소에도 전입신고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고 필요한 서류는 사진 그냥 찍어서 제출하면 또 계약서만 있어도 그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 신고가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